안녕하세요. 컬러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컬러는요. 쿨카드 레드 다크톤 부르고뉴 컬러입니다. 부르고뉴가 버건디라는 사실 아셨나요? 부르고뉴의 영어식 발음이 버건디입니다. 왠지 버건디, 부르고뉴 완전 다를 것만 같아요. 각각의 개체인 것 같지만 같은 존재라는 거. 버건디, 부르고뉴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프랑스의 이 부르고뉴 지역에서 좋은 와인이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부르고뉴란 지명이 너무 유명해졌고 와인색의 대표명이 부르고뉴, 버건디 같이 된 겁니다. 딥한 다크한 레드색을 표현하는 것들 통칭해서 버건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버건디라고 말하면 되는 거를 부르고뉴라고 굳이 프랑스어로 정정한 이유가요. 바로 이 풍요로움, 깊은 역사, 전통, 농익음을 완벽하게 표현해드리고 싶어서요. 버건디라고 하면 이미 너무 의상 색깔, 해마다 가을에 유행하는 색, 립스틱 색깔, 좀 이렇게 흔해 터진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뜻은 같은데 말이죠.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에서 로마네 꽁티가 최고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로마네 꽁티가 바로 이 부르고뉴, 이 지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딱 로마네 꽁티가 생각나는 거잖아요. 부르고뉴 하면. 이 부르고뉴라는 이름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와 힘이 있어요. 이 역사와 힘을 이 색에 전해주고 싶은 거죠. 뭔가 생각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쥐잡아 먹은 입술색이 떠오르죠. 우리가 피라고 생각하면 선명한 레드를 떠올리지만 실상 피 색깔은 이렇게 다크한 레드에 더 가깝습니다. 레드에 블랙을 탄 이 진한 핏빛 레드, 이거를 많이 버건디라고 하죠. 위험한 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 그런 마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색을 자꾸 연상시키게 하고 그 색을 입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뭔가 미디어에서 마녀, 좀 독한 여자, 그런 여자를 상징할 때는 왜 항상 그들은 이 버건디 의상을 입고 있거나 입술색이 이렇게 쥐잡아 먹은 듯한 느낌이 드는지. 중세시대의 그림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루벤스의 그림 중에 삼손과 데릴라가 있어요. 이 천하무적 삼손의 머리를 자른 데릴라란 여성. 중세시대에 어디 감히 긍정적 인물은 아니었겠죠? 데릴라는 당연히 이쪽에서 악녀로 표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릴라의 의상을 보세요. 아주 좀 야하게 되어 있는데 색깔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바로 이 다크레드, 핏빛색, 버건디죠. 이 컬러는요 정해진 바가 없어요. 실제로 데릴라란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듣고 화가가 직접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옷의 색을 선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가가 이 색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느끼라고 주입한다는 거죠.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사람을 잡는다. 피를 본다. 피를 보는 사람이란 뜻에서 옷 색깔을 버건디로 한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포도를 따서 숙성을 시켜서 즙을 쭉쭉 짜서 만들어낸 농축액이 와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농익은 아름다운 작품에 대해서 와인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컬러의 뜻 역시 그래요. 시간이 지난 완숙함, 농염함, 치기 어리게 앞으로 튀어나가기보다는 그런 치밀함이 있는 그런 열정인 거죠. 사람이 다크해진다. 긍정적인가요? 어렵죠.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숨기며 자기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조금 휘두르려는 감이 있는 게 바로 다크한 느낌이라는 거죠. 이 컬러 역시 그런 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레드가 굉장히 강한 색이에요. 너무나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고 본인이 드러내려고 하고 본인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인데 눈구렁이라고 하죠. 눈구렁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징이 정말 워커홀릭도 이런 워커홀릭이 없어요. 선명한 레드. 스피네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커홀릭 맞습니다. 열정도 많아요. 다른 사람도 동료해. 왜냐면 외향적이잖아. 근데 이런 분들은 외향적이 아니죠. 다크하다는 게 뭐예요?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해줍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나아가 버릴 때가 많은데요. 더 무서운 건요. 이 사람은 결과까지 중요한 사람입니다. 스피네 같은 경우는 열정은 있지만
약간 뒷감당 안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선명한 레드예요. 그런데 이 부르고뉴? 결과까지 내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이라는 말이 그대로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마리오네트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 컨트롤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상황을, 일을 컨트롤하려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컬러예요. 대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능력이 또 미쳤어요. 사람이 너무나 스마트할 때 우리 막 감정 오듯이 저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컬러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부르고뉴 컬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멋있는 컬러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이 컬러가 첫 번째에 온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죠? 워커홀릭, 컨트롤 프릭이 되겠어요. 유해보다는 일의 완성도, 일이 더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완벽하게 마치는 데 목표가 있지 감정은 조금 절제돼 있어요. 완벽한 T의 현신 같은 분들이랄까요? 부르고뉴 컬러는 어떻다? 결과를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갈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본인이 자기 몸을 아픈 걸 참아요. 아, 이건 아픈 게 아니라고. 갑자기 크게 아프세요. 이런 분들은 너무 일에 함몰돼서 이렇게 자기 몸을 소중히 하지 않으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상사라면 밑에 직원분들이 눈물이 흐를 수가 있어요. 너무 말투에 상처받아서요. 뭐 일할 때 말투가 뭐가 중요해 라고 하겠지만 내가 내 팀을 이끌 때 정말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근도 좋아야 되거든요. 너무 당근 없이 몰아치면 이제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피하자. 이 컬러가 두 번째 자리에 왔을 땐요. 체스트넛 같이 다크한 애들과 똑같아요. 양 옆에 어떤 톤의 아이들이 오는지가 중요하죠. 비슷한 다크톤이면 마음의 안정이 오겠죠. 그렇지만 옆에 페일한 톤이라든지 이렇게 파스텔한 톤이라든지 클리어한 톤이 오면 얘가 확 눈에 띄죠. 두 번째가 정말 욕망. 내가 터뜨리고 싶은데 못 터뜨린 내 욕망. 특히 이게 페일 컬러와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양옆이 페일 컬러였을 때 이런 분이면 외모가 정말 착해 보이나 사실 진짜 강한 자아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리더해도 되나? 못 믿겠는데 싶었는데 우리 팀장님 진짜 미쳤다. 진짜 쎄. 엄청 꼼꼼하고 완벽주의 오져가지고 나 한 일주일째 집 못 들어갔지 이런 느낌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웃고 있는 거예요. 난 집에 갈 수가 없어. 왠지 몰라요. 왜 나 집에 못 가지? 그런 느낌의 분들. 두 번째 왔을 때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다. 세 번째 이 컬러가 온다면요. 이렇게 블랙기가 섞인 덜이나 다크가 왔을 때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아요. 뭐 좀 주술적인 면이 있어. 남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면이 있긴 하겠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페일 컬러가 있다? 사실 진짜로 나도 리드해보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그런 속마음이 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한, 자기 자신이 조금 싫은, 이렇게 우유부단한 내 자신이 좀 싫은 이런 마음 상태이실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진짜 일에 대한 열정으로 너무 가득하고 사람들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일이 잘못되는 것 같다? 막다른 골목에 왔다? 그럼 터집니다. 자기의 본성 나옵니다. 독불 장군처럼 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 영상으로 이 컬러 하나하나의 뜻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저의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컬러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빠져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